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먼저 할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얘는 독립시행이니까 시행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던진다. 뭘 던지겠습니까?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거 있잖아요. 예. 혹은 뽑는다. 근데 뽑는데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원추출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뭐 흰색 공 5개와 검은색 공 7개가 있는 공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게 복원추출이야. 복원추출. 그래서 아, 이것은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명중률. 근데 명중률은 좀 달라지지 않나? 아, 그렇지 않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10점을 쐈어. 그럼 그 다음에 10점을 쏠 확률과 맨 처음에 1점을 쐈어. 그 다음에 10점을 쏠 확률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명중률 또 독립시행, 기계가 쏜다고 생각해. 기계가 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치유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량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독립시행이구나. 근데 이 명중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치유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치유율이 30%인 신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10명 중에 3명이 치유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줄게. 30%의 치유율을 가진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는 10명 중에 3명이 나을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3명쯤 낫는다는 거지 꼭 10명 중에 3명이 나으라는 건 아니야. 불량률이 10%라는 건 10개쯤 사면 1개쯤 불량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0개를 사면 꼭 1개의 불량품을 끼워드릴게요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래서 이건 각각의 걸려있는 확률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해드리는 상황의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제품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 불량품이 1개가 있는 세트가 있고요. 이런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 불량률 10%의 제품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제품이 10개 중에서 불량품이 1개 있고, 오른쪽은 불량률 10%의 제품이 10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선생님, 다른 상황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뽑을 때 정상 제품을 2개를 골라요. 정상 2개를 고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한테는 맨 처음에 정상 고를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분의 9. 그 다음에 정상 고를 확률은 얼마입니까? 9분의 8이거든요. 됐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 제품 고를 확률은 맨 처음에 10분의 얼마죠? 9죠. 그 다음 건 10분의 얼마죠? 9거든요. 이거 좀 다른 얘기야.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 중에서 왼쪽 상황은 사실 이런 상황은 없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판매하는 사람이 이게 불량품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10개에다가 10개의 정상 중 10개의 제품에서 불량 제품을 하나씩 꼭 끼워넣는 거지. 이 정도면 악덕업주야. 그래놓고 정상 제품 2개 뽑을 때 뽑아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와 2개 뽑으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얘는 물론 불량률이 10%면 그 기업이 그 불량 퍼센트가 너무 높지. 너무 높아서 망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뭐 기술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가능한 일이야. 됐어? 그래서 제품 하나당 딱 뽑을 때 이게 불량 뽑을 확률이 1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은 크게는 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에 누구를 곱하는 거냐면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입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뭘 알고 있냐면 이것만 알고 있다. n번의 시행을 해요. 그 시행 중에 사건 A가 R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건 A가 R번. 근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스몰 p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들이 외우고 있지. 몇 시 몇? n번 중에 몇 번? R번. p의 확률로 몇 번? R번. 1-p의 확률로 몇 번? n-R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너네가 제일 많이 푸는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긴 하지만 언제나 이 확률의 합이 1이 나오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NCR이라고 하는 형태가 언제나 경우의 수로 나오는 것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있어. 주사위를 던져서 4번 던져서 2의 눈이 2번 나온다의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에 4번 던질 거 아니야? 4번 던질 때 2의 눈이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올 수 있고 또로또로가 되고 안 나오고 나오고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나온다의 확률이 6분의 1이고 그 다음 것도 6분의 1이고 그 다음 것도 6분의 5고 그 다음 것도 6분의 5란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6분의 5고 6분의 5고 6분의 1이고 6분의 1이란 말이다. 됐어?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확률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각각의 시행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순서가 뒤바뀔 뿐 확률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게 몇 번 나왔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4번 중에서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4C2라고 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됐어? 그리고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분의 1의 제곱과 6분의 5의 제곱이란 얘기인 거지. 이게 너네가 가장 많이 풀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사건을 주사위를 10번 던져. 그리고 A라는 사건을 1, 2, 3 B라고 하는 사건을 4, 5 C라고 하는 사건을 6이라고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B라고 하는 사건이 4번 나와라. 두 번째로 A라는 사건이 4번 나오고 B라는 사건이 6번 나온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A라는 사건이 뭐 2번 나오고 B라는 사건이 3번 나오고 C라는 사건이 5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 지금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B가 4번 나오라는 거니까 B가 4번 나오면 B의 여사건은 몇 번 나와야 돼? 6번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 B라는 확률로 4번 B가 아니다. 그러니까 A든 C든 상관없어. B가 아니다의 확률로 몇 번? 6번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건 A가 4번이고 B가 6번인 거니까 10번 중에 몇 번? 4번. B의 확률 얼마? 3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4번. A의 확률로 A요 죄송해요. A의 확률로 얼마? 4번. B의 확률로 얼마? 6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때는 확률의 합이 몇은 아니야? 1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항상 합해서 1인 건 아니라고. 됐어? 그냥 확률일 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건 A가 2번, B가 3번, C가 5번 배열되는 거면 사실 이게 왜 10C4인지를 생각을 해볼 때 A, B, B 의 배열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10팩을 4팩과 6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게 경우의 수만큼 나올 테니. 사실 아까 했던 55xx도 4c2로 했지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배열로 해서 4팩을 몇 팩과 몇 팩으로? 2팩과 2팩 나눠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는 몇 팩을? 10팩을 몇 팩과? 2팩과 3팩과 5팩으로 나눠. 그리고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로 몇 번? 2번. 3분의 1로 몇 번? 3번. 그 다음 몇 분의 6분의 1로 몇 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다고. 됐어?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너네가 좁게는 이 공식만 외울 수도 있지만 조금 넓게 보셔서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이구나 라고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셨듯이 확률의 합이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경우의 수가 물론 NCR로만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어렵게 주는 문제가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확률을 어렵게 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어렵게 주면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갖고 두 개 중에 하나씩 어려운 예시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됐죠? 자, 예시를 하나만 해볼 건데요. 두 개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N명의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N명의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비긴다의 확률을 제가 뭐라고 드릴 거냐면 PN이라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혼자는 가위바위보를 못하니까요. P2부터 구해볼게요. 라고 하면 P2는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까? 9개가 나오나요? 예, 가바보니까요. 예, 그래서 9개가 나오는데 9개 중에서 비기는 경우의 수는 가가, 바바, 보보가 있죠? 가가, 바바, 보보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경우의 수로 푸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얘를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뭘 하겠다는 거냐면 3을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3분의 1의 제곱은 내가 누군가를 낼 확률 3분의 1, 상대방이 무언가를 낼 확률 3분의 1이지. 그래서 9분의 1의 확률은 그대로 있고 각각 비기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됐어? 그러면 P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3분의 1의 세제곱을 곱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비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가가가, 바바바, 보보보 3가지의 가바보의 배열이 있지. 맞아? 3 플러스 몇 팩? 3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P4라고 하는 걸 해볼까요? P4라고 하는 건 일단 3분의 1을 몇 번 하시면 돼요? 4번 하시면 되겠네요. 4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긴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가가가가 바바바바 보보보가 있죠. 예, 그러니까 3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가바보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줘요? 하나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가바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바보가 라고 하면 배열을 하셔야 되죠. 몇 팩을? 4팩을 몇 팩과? 2팩으로만 나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비기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그래. 이것도 일단 3분의 1의 몇 거듭 제곱을 곱하고 시작할 거냐면 5거듭 제곱을 곱하고 시작을 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된 상황에 가가가 바바바바바 보보보보보 몇 가지? 3가지가 있을 거고 가바보가 한 번씩 나오는데 가바보 가가 같은 게 있지. 가바보 가가.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5팩을 몇 팩으로 나눠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 돼.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가바보 바보 같은 거 있지. 가바보 바보. 맞아? 3개 중에 몇 개를 고르고 2개를 골라주고 5팩을 몇 팩과 몇 팩으로 나눠줄 거야? 2팩과 2팩으로 나눠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건 확률은 고정되어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어려운 파트의 문제야. 됐냐?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동전을 10개를 던져요. 앞면이 나온 것들은 어디에 넣기로 하냐면 주머니에 넣기로 해요. 앞면에 나온 건 주머니에 넣기로 해요. 예. 뒷면이 나온 건 동전을 다시 던져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에 넣기로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뒷면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냥 두세요. 예, 끝입니다. 예, 이런 시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할 때 시행 후 주머니에 동전 7개 들어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됐어요? 네, 일단 필기하시고 지금 구해보세요. 동전 10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에 넣고 뒷면이 나온 동전 다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네가 아마 시행을 이게 첫 번째 시행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뒷면에 나온 동전을 다시 던지는 시행이 두 번째 시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을 나누어서 총 7개의 동전이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7개가 들어가고 다시 몇 개를 던지는데 3개를 던지는데 앞면이 빵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6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4개를 던지는데 1개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빵개가 들어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10개를 다시 던져서 그 중에서 7개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케이스의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케이스의 분류를 해서 구해볼게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나온 거 해볼게요. 10개 중에 6개가 앞면이 나온다의 확률로 6개가 나머지의 확률로 몇 개가? 4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동전에 앞면 나온 거를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4개를 다시 던진 거죠. 근데 4개 중에 몇 개만? 1개만 2분의 1의 확률로 몇 개가? 1개가 나머지 확률로 몇 개가? 3개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케이스가.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 뭐만 하면 되냐면 주머니에 동전이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동전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동전을 주머니에 넣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동전 하나가 처음에 딱 던졌을 때 뭐가 나오면 됩니까? 앞면이 나오면 되죠? 맞아요? 예.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되잖아. 혹은 맨 처음에 무슨 면이 나왔더라도 뒷면이 나왔더라도 그 두 번째 시행의 기회를 얻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곱하기 몇 분의 몇을? 2분의 1로 앞면이 나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그냥 동전이 주머니에 들어갈 확률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행이든 두 번째 시행이든 상관없이. 그럼 정답은 10개 중에 몇 개? 7개가 4분의 3이라는 확률, 이 4분의 3이라는 확률은 첫 번째 시행에 들어가건 두 번째 시행에 들어가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4분의 3의 확률로 몇 개가? 7개가 4분의 1의 확률로 몇 개가? 3개가 들어갈 확률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 왼쪽을 다 더한 확률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확률을 구하기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예요.